네,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화가들이 직접 나섰군요. 고발하겠다고 서명운동까지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정인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사건이 조금 길어지면서 작가들, 화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장면이죠? 네, 전업작가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서명하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또 대한민국의 전업작가 한 3,000명이 모이는 행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제라고 하는데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29일까지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 또 오늘은 한국현대판화가협회라고 해서요. 네. 판화가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또 뭐냐 하면요. 조영남 씨가 이제 그림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네. 내가 이제 판화처럼 이렇게 찍어서 여럿이 나눠주는 개념이다. 이랬더니 판화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기행위 서명운동, 자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좀 가슴 아프네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명운동을 하게 된 동기는 대작이라는 어떤 행태가 우리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조영남 씨가 언급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대작이라는 말을 큰 작품 하는 걸 대작인지 알았는데 대신하는 작업이 대작이라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얼토당토 않고 어이가 없어서 미술인들 같이 뜻을 모아서 조영남 씨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양재 변호사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분들이 섭섭한 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서명 운동하는 것이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그럴 건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제3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하신 거고 다만 네. 제가 아는 미술평론가 분들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대작이 관행이에요로 물어보니까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실제로 전업으로 그림을 그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어떤 상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실제로요, 이 전업미술가협회 전 이사장 한 분도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는데 좀 조수가 있다. 특히 회화 분야의 조수라는 것은 이렇게 캔버스에 붓을 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과연 이 회화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조수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떤 게 조수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그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화 작품은 오로지 개인 작가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작업으로 100%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수는 물감을 짜준다든가 옆에서 붓을 빨아준다든가 최소한 그 그림의 밑을 한 가지 색, 밑을만 해주는 경우에 그 역할이 조수지 작업 자체에는 0.1%도 손을 대면 안 돼요. 제 경우에도 아무리 조그만 그림에도 보통 보름에서 한 달 내지 2달이 걸리고 소위 좀 이렇게 문짝만한 그림이요. 한 30호, 50호일 경우에는 거의 반년에서 2년 가까이 기간이 걸립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말에 그동안 저희 그림을 구입했거나 소장한 분들이 혹시 선생님도 대작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질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벌써 우리는 명예가 손상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른바 이제 규모가 큰 그림이라 그러면 제 뒤에 있는 이 텔레비전 크기 정도로 꽤 큰 그림인데 이런 경우는 반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혼자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는 건데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섭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지금 반년에 걸쳐서 거린 작품으로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사실 미술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순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네. 조영남 씨 같은 경우 그거를 대작이라는 걸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림을 했고 또 고가로 만약에 판매까지 했다라면 네. 굉장히 진짜 정말로 전업을 위해서 전업적으로 저렇게 미술활동 회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되고 정말로 우리는 회화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죠. 조수는 물감 짜주는 역할만 한다. 화학으로 옮긴다. 그러나 이제 선생님이 그리는 그림을 어깨 너머로 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어쨌건 조수에 대한 그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정원 차장. 그런데 자 속초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조영남 씨의 그림을 샀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그냥 됐다. 나 그냥 돌려받았으니 그냥 넘어갑시다는 분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한마디로 회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네. 뭐 우리 뉴스탑텐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이게 나 피해 당했다라고 이렇게 한 증언자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실 네. 검찰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니다 나 그림값 돌려받았고 이번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일부 구매자들이 태도를 바꿨다는 거죠. 검찰 설명 보니까 뭐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약간 오해나 의심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언론에 나와서도 이거는 정말 사기당했다 이러면서 화를 내던 분들이 갑자기 바꿨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를 검찰이 확인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혹시 이 조영남 씨 쪽에서 이렇게 돈 돌려드릴 테니까 응하지 마시라 이렇게 회유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네. 나올 수는 있는데요. 네. 그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이제 사기라 그랬는데 아니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저 피해를 다 복구받았으니 난 이제 그냥 모르겠다. 난 일단 해결됐으니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나오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사가 상당히 난망해지죠. 왜냐하면 네. 이제 물론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절도나 강도를 해놓고 문제 삼으니까 그때 와서 다 돌려줄게. 피해 변상과 그 범죄의 성역은 별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진술을 해줘야 수사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초기에 검찰에서 그러니까 사전조사에서는 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막상 구체적인 진술을 안 해버리면 앞으로 이제 증거 자료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증거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속초시청의 수사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어쨌건 지난주 초에 이 사안이 불거진 이후에 조영남 씨는 방송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그 오후 4시이면은 조영남 씨가 생방송 라디오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조영남 씨 대신에 가수 이상호 씨가 진행을 했는데 그 라디오 진행자 교체됐던 그 시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유라 조영남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최유라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가수 이상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오늘 조영남 아버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에 오늘 집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저희 또 제 옆으로 이상호 씨가 든든하게 예. 대신해 주실 겁니다. 갑자기 사무실에 있다가 음. 사무실에 있다가 바로 왔어요. 오늘 뭐 참 어수선한 하루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상호 씨가 진행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문세 씨가 진행하게 된다죠. 네, 그렇죠. 사실 뭐 조영남 씨 진행자 유명 연예인이고 방송인이었는데 지금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워낙 떠들썩한데 이런 상황에서 방송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또 이문세 씨가 투입이 되는데 이문세 씨는 그 왜 별밤지기라 그래서 네. 별이 빛나는 밤에도 진행했던 분이고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위기에 놓인 사람을 뭐 아무 생각 없이 바로 도와야 된다 이러면서 네. 전격 투입이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방송에서 좀 떨린다 이런 반응도 보였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네. 이렇게 방송 교체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는 과연 그림을 그린다는 것, 창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창작하시는 전업 창작자들과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서 이인기를 얻고 그걸 같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규성 대기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한 일주일 이상 이 사안이 진행되었잖아요. 네. 이제 글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작이니까 칼럼 쓸 때 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 창작과 남의 도움을 받는 것, 이 경계에 대한 것 생각이 좀 어떠십니까? 지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사람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이 사안만 놓고 본다면 명백하게 지금 두 분 인터뷰하신 분 네. 의견에 100% 동조를 하고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남이라는 그 유명한 그런 가수자 방송인이 어떤 부분에서 붓을 들었다고 그래서 네. 어떤 면에서는 호기심 반 네. 또는 작품을 보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인기를 끌어가지고 네.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제3의 인물한테 시켜서 거의 다를 네. 했다 그러면 명백하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고 네. 작가들의 얘기가 100% 맞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작에는 관행이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틀리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자가나 누군가가 말입니다. 칼럼을 써놓고 나서 네. 3분의 2, 5분의 4가 네. 다른 기자가 쓴 칼럼을 벗겨다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거 어디랑 비슷하다 표절하냐 그러면
그게 관행이라 그러면 그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2년 전에 박근혜 있을 수가 없는 정부의 거죠. 예.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탈락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석간신문에 쓴 칼럼을 보니까 자신이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조교한테 설명을 해주고 조교가 써오면 그걸 바탕으로 조금 고쳐서 칼럼을 실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랑 좀 비슷해 보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럼 그 조수가 저기 장관이 되죠. 예. 네. 예.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네. 유능한 조수가 있다면 네. 그런 조수가 네. 그 무능한 교수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조영남 씨는 이제 사과를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박성 국장. 일종의 조영남 씨한테는 위기잖아요. 네. 기업도 위기를 겪고 국가 또 정부도 정당도 위기를 겪습니다만 역시 조영남 씨 위기를 맞았는데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조영남 씨가 너무 조용히 있는 것 같다. 이게 맞는 거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조영남 씨도 이제 인기를 먹고 사는 어떻든 그 연예 활동을 하는 분이고 네. 또 이런데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기라고 하는 것이 순간에 지금 위기를 모면하다 보면 결국 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네. 지금 조영남 씨가 좀 본인이 막 설명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들이 적지 않은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괴리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네. 본인의 또 그 노래를 통해서 많은 그 국민들에게 친숙한 네. 그 부분으로 사랑받았던 또 대가수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그 메꿔줬으면 하는 사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결국 이번 주 후반부쯤이면 조영남 씨가 소환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